자, 먼저 이제 지문을 좀 볼게요. 문제 지문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4학년이 첫 번째 이제 사회 문제론이 있는데 과제 그 참고 문헌은 없고요. 여기 이제 그 지시사항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시사항을 보시면 한글 파일로 그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글자는 11포인트, 줄 간격은 160, 그리고 5장 내외니까 4장에서 6장 사이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은 목차와 참고문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논술형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을 형식을 갖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그 사회 문제로는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5번에 있는 과제를 볼게요. 자,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자, 지금 주제는 뭐냐면 돌봄과 육아예요. 우리 사회의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자, 보세요. 지금 예전부터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 왜 이게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졌냐 이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여성의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에 기준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만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가사를 전담했죠. 아주 소수만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대다수는 가사를 전담하다 보니까 이 돌봄과 육아는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그런 주제로 과제라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주어진 거예요. 숙명처럼. 하지만 여성의 지위가 점점 그 사회로 나오면서 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 돌봄과 육아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기준을 보자고. 돌봄은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을 돌본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대부분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노인을 돌본다라는 것도 예전에는 여성이 전담을 했었고, 이 육아는 서로 부부관계에 있으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육아는 집에서 애를 봐야 되는, 육아를 해야 되는, 육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나왔는데, 이 육아는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것 또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분리해서 아니면 공동으로 이거를 서로 어떤 의무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부양의 의무처럼 육아의 문제도 남녀가 같이 평등하게 가져가야 된다. 심지어는 여자가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일이 좀 여자보다 더 부족한 덜 가지고 있는 남자가 육아의 문제를 전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1, 2, 3, 4, 5가 있는데, 자, 5는 사회 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결론은 제목을 딱 나오면 돼요.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안, 이렇게 나오면 돼요. 돌봄과 육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방안. 이해되시나요? 해결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의 주제를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5번은 해결된 겁니다. 주제가. 제목이 해결됐죠? 육아와 돌봄에 대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아니면 해결점, 해결 이런 식으로 결론의 제목을 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1번을 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사항은 어떠한지 그게 지금 책에 있는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책의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가족 형태 구조의 변화와 다양화가 나와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돌봄과 육아는 전혀 문제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여자가 맡는다라고 그렇게 당연시화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보세요.
가족 형태의 구조가 변화가 됐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다 모여 살았지만 그럴 때는 그 여자 혼자가 있는 게 아니었죠. 여럿이 살 때는 여자가 여러 명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양화됐잖아요. 사회가 다양화됐잖아요. 다양화되는 바람에 이런 가족에 대한 돌봄 문제, 가족에 대한 육아 문제도 어떤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제 9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문제인 서론이에요. 서론에 대해서 돌봄과 육아에 대한 이 배경 이렇게 서론을 가져가면 돼요. 아니면 들어가면서 결론 나오면서 맺으면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끝에 그 우리의 결론을 돌봄과 육아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돌봄 육아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만약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으면 서론을 돌봄과 육아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배경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96페이지에 있는 가족 형태의 구조의 변화와 다양화도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넘겨보시면은 9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화되어 있다는 거 있죠. 이 가중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이제 그 사회 문제에 대한 배경은 아닙니다. 이 배경이 아니라 바로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문제 보세요. 문제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출력이 돼 있으면 출력을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지금 이게 여성의 돌봄 부담 가중이라는 시각이 왔잖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 아니 본론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성의 돌봄 부담의 가중이에요. 이게 본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문제는 네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책의 98페이지처럼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거죠. 사회생활도 하면서 가사노동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사노동 중에서도 돌봄 노동과 육아 노동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이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돌봄 노동에 대한 성별 분업 있죠. 예전에는 분업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분업이 된 거죠. 이것도 하나 그 시각에 대해 바라보는 변화입니다, 지금.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균등하게 돌봄과 육아에 대한 그 시각을 이렇게 균등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본론에 나와 있는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본론의 예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통계가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통계 이런 거 뭐 몇 년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세요. 그냥. 예, 여기 제목에 대해서 그냥 표현되는 부분들이니까 표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101페이지를 보세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돌봄의 결핍이 있고 공동체의 위기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게 그 네 번째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족의 규모가 보세요. 가족의 규모도 감소되고 1인 가구로 증가되고 혼인도 안 해요. 늦어요. 혼인도 늦어요. 그렇게 됨으로써의 돌봄이라는 것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다 가족이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았으니까 공동체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족 규모도 작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자체도 위기를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회 문제하고의 이제 문제가 같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2페이지의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회적 돌봄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사회적 돌봄이라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돌봄으로 본 겁니다. 지금 이 교수님은 사회적 돌봄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카페에서 자료를 다운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 세 개 다 각각 주제가 다른데 여러분들은 세 개 중에
어떤 하나를 정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이제 그 다운을 받은 걸 보겠습니다. 자료 다운받았으면 상관없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요거하고 요 세 개가 있어요. 화면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시된 게 뭐냐면은 해결 방안이라 해가지고 공동 육아로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자 이런 거예요. 그냥 공동 육아를 함으로써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자.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세 개 다 고를 필요 없어요. 그냥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5번을 결론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예를 봅니다. 여러분은 첫 화면은 이건 근거 자료에 인용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내용 가지고 인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이는 요거. 누가 이 글을 썼고, 발행처가 어디고, 이거 다 인용할 때 들어가죠. 페이지가 어떻게 되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주제는 뭐냐면은, 공동 육아를 함으로써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절선시대의 젊은 부모의 육아 고립 문제, 이거 하나의 문제죠. 책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쭉 보시고 우리는 결론을 빼려고 하지만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서론하고 본론에다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 예로 인용 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공동 육아를 실천하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육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5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육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요 마지막에 여기서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공동 육아에 대한 가능성. 그러면 공동 육아는 그 시작과 유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에도 부모들에게 내 아이를 넘어 우리들의 아이로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공동체. 이건 이제 지역 공동체가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지역 공동체, 즉 돌봄의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옳든 그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이용해서 제시하면 되고,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서론 본론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중에 하나를 냈어요. 결론이. 이 두 번째는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보편적 돌봄의 권한을 확대해서 현재 현행되는 육아 휴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자, 보시면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인용할 때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 보시면 제목을 보다시피 보편적 돌봄권을 확보해서 현재 휴직이라는 거죠. 휴가 휴직에 대한 개선을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을 함으로써 이걸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 뭐 외국에 있는 사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에 대한 제도 시사점, 이건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제 개선 방안, 요걸로서 이제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시사점을 본론에다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문제점도 본론에다 넣어주고, 여기 개선 방안을 하나의 결론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과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돌봄과 육아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책에도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책에는 그것까지 다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해결 방안도.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보다시피 돌봄 책임을 사회화시켜서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 육아를 생각해 주자는 거, 이것도 해결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돌봄 책임을 이제 사회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육아를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먼저 얘기 나오죠. 일하는 여성들은 오늘도 분주하다. 가사와 육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으면
삶은 곧 전쟁터가 되어버린다. 고용불안과 자녀가 커가면서 닥쳐올 사교육비 부담으로 앞날도 암울하고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도 사회로부터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기에도 어려운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축복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무게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다 쓰지 않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쭉 내용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내려져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문제점들을 쭉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제 마지막에 보육 정책의 자체가 아닌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 정책을 펼쳐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육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결론에다가 넣어주시면은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96페이지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102페이지까지가 육아하고 돌봄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은 커다란 문제는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또 여성이 가정의 양립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문제가 돌봄하고 육아예요. 이 돌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여성은 돌봄을 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남성은 빠졌냐면 우리가 남성은 제외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돌봄과 육아는 여성이 맡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장수시대 아닙니까? 장수시대로 가다 보면 그 여성 또한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왜 남성을 뺐냐면 남성은 육아와 돌봄에 대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돌봄을 받는 사람에서 제가 일부러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걸 얘기하면 책에서도 여성은 돌봄을 받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돌봄을 받을 사람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제는 전체적인 배경을 알고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또한 서론, 본론,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거 본론은 이 안에 있는 내용 종류별로 이제 나열하고 결론은 해결 방안이에요. 이 돌봄과 육아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회 문제론이 끝이에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2번을 좀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 문제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글 안 남겨주실 건가요?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사학년분들이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진도 빨리 나가게요. 자, 다른 분들 지금 컴퓨터 앞에 안 계시나요? 예. 또 지금 총 6분이 계시거든요, 이 안에. 다른 분들은 이해하셨는지 제가 좀 알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제 법과 사회입니다. 법과 사회는 제가 교재가 없어요. 법과 사회 교재도 없고 이 내용은 제가 이상윤 교수님이 지금 앞에 법사상사의 문제와 같은 형태예요. 유형이 같은 형태라 제가 안에 있는 내용은 못 보지만 그 형태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법사상사를 제가 앞에 3학년들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주제 과제만 다르지 형식은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제시되는 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을 이어나갈게요. 자, 보시면 법과 사회 먼저 이제 제시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우리 교재 법과 사회를 기본으로 참조해라. 결국은 법과 사회라는 이 교과서를 인용글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건 참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볼게요. 제시사항은 자, 제시되는 4개의 과제 모두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글자는 11포인트로 하고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이 4개 각 과제별로 A4 기준으로 한 매 이상, 그러니까 1, 2, 3, 4번을 각각 한 매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무조건 4매, 여기서 4매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5매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3매에서 6매까지 그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각 지문 과제마다 한 매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한 매 이상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매 이상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과제별로 이 목차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문헌은 물론 이제 이 교재가 되겠죠. 다른 참고문헌은 필요 없겠죠. 그러면 참고문헌은 교재 내용을 쓰시고 각 과제별로 이제 목차를 작성하는데 이제 완성되는 문장으로 이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내용을 안 봤지만 교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문화 이론하고 구조 이론하고 비판 이론이 여러분들이 각각 섹션별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문화 이론을 보시면 거기는 이제 막스 베버도 논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 이론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목차를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문화 이론이라 하면서 이제 거기 중간 문화 이론의 어떤 이제 중간 조그만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교재를 못 봐서 그러는데 문화 이론과 막스 베버에 대해 서술하셔야 하고 목차를 문화 이론이란 그리고 나서 문화 이론의 이제 자세한 부분도 그 소제목으로 이제 두세 개 정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막스 베버 문화 이론과 막스 베버에 대해서 서술하다 보니까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내용도 이 주제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런 목차가 그냥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형성이 돼요. 마찬가지 구조이론과 드레켐이 주장하는 그거를 소제목, 그냥 큰 제목보다 소제목을 여러 개를 정하시면 돼요. 그게 아마 책의 구성을 보면 그게 소제목을 달 수 있는 구성으로 문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바뀌면은 그게 하나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책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보면은 그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를 주제로 잡으시면 돼요. 소주제로 잡든 대주제로 잡든 그 주제를 잡으셔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은 각각의 비슷한 형태로 이어질 거예요. 자, 마지막에 벤담의 입법론이 있는데 벤담의 이제 그 섹션에 가보면 그 입법론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장별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설명별로 키워드를 주제로 잡고 소주제를 잡고 그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은 지금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고 서술하는 건 그냥 표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지시사항은 논술용으로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논술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들어갈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거를 그 문장별로 키워드를 소주제로 해가지고 목차를 잡으셔가지고 하나하나 표현해 주시면은 한 장 이상이 꼭 나와요. 네, 그런 주제만 가지고도 한 장 이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각각의 주제를 그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벤담의 입법론은 25점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한 2장 정도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한 장 조금 넘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 벤담은 특별히 2장 이상 표현해 주면은 아주 좋게 한 5-6장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분량이. 예, 그렇게 해서 법과 사회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 전체가 아니에요. 장에서도 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이 한 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1, 2, 3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책의 구성에서 문화이론 1, 구성이론 2, 비판이론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문화이론, 구성이론, 비판이론이 1, 2, 3이지만 그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장 이상씩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벤담 입법론은 한 2장 좀 넘게 그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완성될 것 같거든요. 반드시 앞에는 목차를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책을 안 보고 설명했는데 이게 법상사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구조예요. 지금 보니까. 예, 같은 구조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 보면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이제 사회보장법을 좀 볼게요. 사회보장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지금 과거 자료예요. 과거 자료지만 일단 책은 제가 과거 자료지만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보장법을 딱 보시다시피 이분의 유형은 이미 파악됐을 거예요. 처음 보세요. 처음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사회보장법에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게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고 사회서비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저는 이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거든요. 이 내용. 이 내용들이 서로 비교한 테이블이 있어요. 비교한 테이블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책임 주체와 대상과 목표와 방식과 재원과 이 관계법이 사회보장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각각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고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며 관계법은 어디 있다. 이게 사회보장법이라는 그 정의에 있어요. 정의 문장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걸 이제 하나를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1장을 볼게요. 1장에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1장에 있을 겁니다. 이게 안에 법이 좀 개정되면 모를까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법의 의 제 2에 있죠. 의. 몇 페이지죠? 7페이지네. 이게 공공부조, 사회보장 공공.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 책의 페이지가 좀 다를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주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회보장법, 찾아주세요. 어디 있냐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좀 가보실래요? 저는, 페이지가 65페이지인데, 여러분들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제 3강이거든요. 3강에 사회보장기본법 찾아봐 주실래요? 가 계시나요? 대답을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줘야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지금 관계법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6번째 관계법이 나오죠? 보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은 넘겨보시면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 나오는데 테이블에서 보시면 사회보장이란 공공부조란 그리고 사회서비스란 해가지고 사회서비스는 개정된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이 좀 저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고 이제 거기서 보시면 먼저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사회보장에서 사회보장의 유형이라고 나와요. 유형. 혹시
마지막에 보시면 사회보장법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두 번째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본 이념이 유형 혹시 있나요? 두 번째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본 이념과 유형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사회보장의 유형이라 해가지고 테이블이 있어요. 사회보장의 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에 보면은 책임 주체가 누구고 대상이 누구고 목표가 뭐고 급여는 어떻게 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회에 대해서 이제 그 법에 대한 관계법이 쭉 형성되어 있죠. 요거를 작성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얘기하는 1번 문제예요. 12점. 12점 1번 문제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은 분 2번이라고 좀 써보세요. 게시판에. 채팅방에 2번이라고 써주세요. 이거 찾은 분. 사회보장의 유형이라 해가지고 어디 있냐면은 사회보장 기본법 두 번째 사회보장 개념과 기본 이념 및 유형 그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세 번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바로 앞에 있어요. 찾았나? 2번? 예. 그렇죠. 보이죠? 박스 있죠? 그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거거든요.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위에서 얘기하는 그 유형을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유형 주체별로 책임 주체는 법정 관계법이 어떻게 돼 있고 대상 목표 급여의 내용은 3조 제2호 내지 5호에 있고 재원은 28조에 있고 그게 관계법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법원의 종류 이름을 6가지를 구분해서 쓰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법원의 종류를 이제 어디서 보시냐면 39페이지 되겠네요. 40페이지. 어디 있냐면 페이지가 나와서 2강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준법과 권리 의무 거기 첫 번째 보면은 사회보장법의 법원이 있고 거기에 두 번째 사회보장법의 법원과 종류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40페이지인데 여러분들 그 앞에 부분에 있으니까 찾아봐 주세요. 찾아봐 주시면 찾아보셨나요? 거기에 그 넘겨보시면 사회보장의 법원과 종류에서 보면 표 2-1이 나오죠. 거기는 지금 저는 지금 5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책에 한번 그걸 보시고 이름을 6가지로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6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2점 문제는 해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점짜리 이제 네모난인데 5점짜리로 현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호법, 고용보호법,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이거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특성, 그 특성을 법의 목적, 소관부처, 법시행 업무에 대한 공단의 명칭, 그 다음에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여부와 방법 이것도 테이블화되어서 한번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국민연금 제2편에 사회보험법이라고 나와 있죠. 저는 지금 101페이지인데 사회보험법 101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 업티 그렇게 가보실래요? 제4가 제2편 사회보험법 101페이지 그리고 그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지금 이제 제2편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돼. 제2편에서 국민연금 앞부분에 보시면 이 나오고 제5강 국민건강보험법 제6강이 고용보험법 제7강이 산업재해보장보호법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은 지금 얘기했던 법의 목적 다 있어요. 법의 목적 뭐 소관부처 이게 다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구분해서 서술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 개로 좀 분산되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찾으셔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지금 페이지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와 제가 지금 보는 페이지가 서로 다르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각각 누구인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게 제3편 공공부조 있죠. 공공부조에 보시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제8강입니다. 8강이 있고 9강에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의료급여하고 이제 기초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만 보시면 돼요. 의료급여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 보시면 각각의 수급자가 누구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 적용 대상 그리고 수급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 다섯 번째 문제는 현행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이념이 있는데 사회복지 제4편입니다. 사회서비스법에서 보시면 사회서비스법에서 온 10강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첫 번째 목표와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목표를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법의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정리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5번 문제도 해결되고요. 6번 문제는 시점 10가지 법령을 이제 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현행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 가족, 젠더 폭행 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을 10가지 이상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노인부터 11강부터요. 11강부터 뒤에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관계되어 있는 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이상이니까 10가지가 이런 거예요. 노인복지 관련법이 아니고 노인복지 관련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노인복지 관련법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각자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이 있고요. 노인복지법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12강에는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법인데 거기서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 장애인 연금법이 있죠. 벌써 4개죠. 아동 복지에 관련된 보면 아동 복지법 5개, 영유아 복지법 6개, 6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가족복지에 보면은 한부모 가족지원법 7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개, 8개죠. 다문화 가족지원법 9개, 그 다음에 젠더 폭행 피해자 복리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성폭력 피해자 복지법 10개,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복지법 11개, 그 다음에 일제와 일본 군이 위안부 피해자 복지법 12개, 총 이게 12개가 있거든요. 12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묶으세요. 여기서 보면 이 12개를 그냥 쭉쭉쭉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좀 더 현명하다 그러면은 노인복지 관련법 딱 써놓고 여기 관련된 2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이 뭐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뭐고 이 개요는 하나씩 써주세요. 그냥 명칭만 쓰라는 게 사실은 맞는데 각각에 대해서 그것까지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총 12개가 있으니까 이 12개를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은 6번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회보장법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기말시험 보면은 80점 넘기기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제가 이거 많이 봤거든. 저는 뭐 그렇게 안 되는데 주위에서 사회보장법 가락 나온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난잡한 법이에요. 난잡한 법이다 보니까 짐을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도 요번에 과제물은 굉장히 친절하게 앞에 있는 과제물도 그렇고 기말 과제물도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점수가 요번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사회보장법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은 코로나 덕분에 사회보장법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걸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보장법은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써 3개가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없죠?
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1시간 안 됐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질문 없으면 퇴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늦은 시간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거는 한두 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카페 첫 화면에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법이라는 게 뭐죠? 어디 관계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법 관계법? 그건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예? 사회보장법에 처음에 나와 있는 공공구제 관계법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를 보시냐면 그 박스 있죠? 박스에 보시면은 거기 관계법이 있어요. 자, 다시 그것만 얘기할게요. 보시면은 어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제 2편에 제 3강이죠. 3강에서 보시면 3강이 맞나요? 3강에서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두 번째 보면은 사회보장 개념과 기본 이념 및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게 어디 있냐면은 세 번째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바로 앞 페이지에 있어요. 제 책에는 72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페이지가 달라요. 대충 72페이지에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표를 해가지고 사회보장 유형에 대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그 각각 테이블 다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 위에 보면은 바로 위에 내용이 나오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유형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유형별로 자 보세요. 책임 주체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25조 제5항에 있고 대상, 목표, 급여의 내용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원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회보장 기본법 28조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명시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든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 주체는 누가 되고 공공부조 주체는 누가 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체는 뭐가 된다라는 게 어디냐면은 사회보장법 제25조 5항에 있다는 얘기죠. 25조 5항에는 이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법에 대한 관계가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요점 정리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관계법 명칭이 이거라니까 지금 이게 사회보장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거 각각에 대해서 지금 그 표현하라고 이 내용이 요 법조문의 내용이라고 그러지 법조문. 그래서 법조문을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명시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책에 있는 거 표현하지 말고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책임 주체는 25조 5항에 있고 대상과 목표와 급여는 그 3조 제2호, 3호, 4호에 있고 그 다음에 재호는 28조에 있구나 해가지고 그거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없죠?